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망 키우기 11번째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커서의 이동과 단축키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쉽다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들을 잘 알면 좀 쉽게 컴퓨터를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키보드 그림을 보면 이 키보드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써요, 그죠? 그리고 커서 이동을 할 때 항상 많이 쓰는 키는 여기 있는 요 4개 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 키를 많이 쓰는데 게임할 때도. 게임할 때도 많이 쓰죠. 커서를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요 4개의 키 말고도 요쪽 영역에 있는 요 4개의 버튼, 요 4버튼도 사실 잘 쓰면은 커서 이동에 굉장히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A2, A3, A5, A6?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게 HM, 이게 홈이란 뜻이고 Home, 페이지 업, Page up, and and 페이지 다운이란 Page 뜻이에요. down. 그래서 요 4버튼도 커서 이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Shift 버튼, 컨트롤 버튼, 그리고 Alt 버튼이 조금씩 또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있어요. 자, Lt는 볼게요. 무슨 뜻이에요? 이건 특수키라는 의미인데, 요걸 했을 때 좀 약간 특수한 동작들을 많이 해요. 자, 우리가 보통 아는 거,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요거는 커서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잠깐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게 여기 움직인다고 있잖아요. 해요? 여기 커서 칸. 글씨 쓰는 칸이 이렇게 움직이죠? 재밌다. 자,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지금 현재 커서가 있는 칸부터 그 다음 움직이는 칸으로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오호! 도전! 해볼래요. 먼저 Shift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그렇지. 오른쪽으로 쭉 하면은 칸을 이렇게 키우고 위아래로 하면 이렇게 잠깐 때. 그렇죠. 자, 재밌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항상 똑같아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어디로든 이동을 하면 그 이동하는 방향으로 Shift를 처음 누른 지점이 시작 지점이 되어서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 자, 아까 전에 홈하고 엔드 버튼이 있다고 했죠. 응. 요 버튼을 단독으로 누르면, 자, 지금 커서가 어디 있어요? 요쯤에 있죠. 예. 홈 버튼을 누르면 맨 왼쪽 끝으로 가버려요. 오호. 엔드 버튼을 누르면 맨 오른쪽 끝으로 가요. 저 해볼래요. 자, 아 뭐야? 내가 할 줄이었는데. 그죠? 홈으로 하면은 왼쪽 끝으로 하고 엔드 버튼 누르면 오른쪽 끝으로. 자, 여기까지. 사들아. 근데 이게 엑셀에선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자, 이제 엑셀을 한번 엑셀? 띄워볼게요. 엑셀 파일을 하나 띄워볼게요. 엑셀. 오, 내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이 열렸을 때 엑셀에서 홈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가장 맨 왼쪽 끝에 칸으로 가요. 아. 그리고 엔드 버튼을 누르면 아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은. 그런데 엔드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면 화살표 방향으로 데이터가 있는 끝까지 이동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엔드 버튼 누르고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 맨 끝으로 갔죠? 엔드 버튼 누르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 맨 끝으로 갔죠? 아하. 엔드 버튼 누르고 아래로 누르면 아래로 맨 끝으로 갔죠? 엔드 버튼 누르고 위로 누르면 위쪽 가요. 그래서 이 엔드 버튼은 엑셀에서는 홈과 엔드 버튼은 엑셀에서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거는 컨트롤. 우리가 아까 전에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 한 글자씩 이렇게 이동을 했죠. 설마 얘는 전체적으로? 한 단어씩 움직여요. 오호. 띄어쓰기를 하는 곳까지 이렇게 한 번에 움직여요. 보여요? 그렇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위. 아빠 위 아래 하면? 위아래는 조금 달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을 쓴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쳐서 줄이 나눴죠. 응. 그럼 엔터를 친 곳까지 이동을 해요. 컨트롤 누르고 위를 하면은 엔터 치기 오호. 시작하는 곳 다시 한번 더 누르면 바로 앞에 세상에. 첫 부분. 아래로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 엔터를 친 거를 경계로 해서 컨트롤 누르는 상태 위아래 하면은 엔터 친 것을 경계로 해서 위아래로 이동을 해요. 한 칸씩 위아래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엑셀에서는 조금 달라요 또. 또. 자, 아까 전에 엑셀에서
엔드를 누르고 난 다음에 위나 엔드를 누르고 난 다음에 아래를 누른다고 했죠. 똑같은 효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똑같아요. 나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은 데이터가 연속되어서 데이터가 있을 때는 데이터가 있는 칸, 연속된 칸을 끝까지 이동을 하고 그 밑에 칸이 없을 때는 칸이 없는 가장 끝에까지 가버려요. 그렇군. 보면 볼수록 이게 컨트롤을 사용하는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Alt를 한번 볼게요. Alt 같은 경우에는 Alt 단위로 움직일 때는 요거는 워드에서는 요게 이 문단하고 또 조금 다르게 단락 단위로 이동을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긴 글의 경우에는 요 어떻게 보면 컨트롤 위아래 화살표랑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Alt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좀 크게 차이는 없는데 Alt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은 텍스트 상자를 골랐을 때 이렇게 글자가 있는 상자를 골랐을 때는 자 Alt를 누르고 왼쪽 옷! 오른쪽 옷! 15도씩 이렇게 움직여요. 네, 자. 돌아라 뱅글 한 바퀴. 네. 됐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홈을 누르면 짠! 요 텍스트 상자의 가장 앞으로 와요. 그렇군. 반대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드를 누르면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아래로 내려와요. 자, 그러면은 정말 흥미로워진 짜잔. 걸. 엑셀에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홈을 누르면 무조건 맨 왼쪽 맨 위쪽 끝으로 가요. 그렇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드를 누르면 현재 데이터가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오른쪽 가장 아래로 가요. 홈, 컨트롤, 엔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 다운을 했을 때 지금 이 엑셀이나 워드 같은 경우 여러 장의 문서가 있으면은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은 페이지 이동을 바로 해요.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는 여기 아래에 보면은 요 여러 가지 표들이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요거로 시트라고 하는데 이 시트를 이동을 해요.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누르면 앞쪽 시트로 넘어가고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요 밑에 부분을 잘 보면 다음 시트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렇구나. Alt 페이지 업 다운은 워드하고 파워포인트에서는 아무런 다른 특별한 동작은 없는데 엑셀에서 보면은 짠! Alt 페이지 다운 오른쪽으로 한번 쭉 갔죠. 다시 다운 오른쪽으로 한번 쭉 갔죠. 봐요. 맨 위에 봐요. A부터 AC까지 있죠. 에? Alt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AC 맨 오른쪽 끝에 있던 게 맨 왼쪽 끝으로 갔죠. 자, 이제 맨 오른쪽 끝에 BB가 있어요. 비비. 다시 Alt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BB가 맨 왼쪽 끝에. 오, 근사한데요? 이게 Alt를 누르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눌렀을 때 엑셀은 이렇게 움직이고 하지만 다른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는 특별한 동작은 없어요. 하지만 해봐요. 그래서 업, 다운 아무 이상 없죠? 이상한 소리만 계속 나고 딸랑딸랑. 자, 탭을 누르면 우리가 여기서 탭을 누르면 이 버튼이 탭이에요. 이 버튼 여기는 이 버튼이 탭인데 이 탭 버튼을 누르면 커서 있는 데서 특정한 칸만큼 이렇게 좀 띄워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자, 어떤 칸을 눌렀을 때 엔터를 누르면 밑으로 이동하죠. 네. 근데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 근사한데? 다시 엔터를 누르면 제일 처음에 탭을 누르기 시작한 칸의 바로 아래로 이동.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엑셀에서 표에 정보를 입력을 할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탭을 누르면 되고 아래로 이동하고 싶으면 엔터를 누르면 돼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할 때는 이거는 엑셀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워드에서는 슬라이드를 하나를 추가해요. 이렇게. 워드가 아니라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에서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하나를 추가해요. 워드에서는 페이지를 하나를 나눠요. 그 자리에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커서 이동을 한번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들도 많지만 좀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이 달라도 비슷하게 쓰는 것들도 있고 윈도우 자체적으로 쓰는 것들도 있어요. 아빠 컨트롤 Z는 어디 갔어? 컨트롤 Z가 빠졌네? 하지만 컨트롤 Z는 다 알고 있잖아. 취소하기. 그죠? 그것도 보통 다 많이 아는 기능. 하나씩 볼게요. 윈도우하고 E를 누르면
우리가 많이 쓰는 화면 중에 하나인 요 파일 탐색기가 떠요. 내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는 안녕. 요거 정말 많이 쓰는 프로그램 이게 뜨고, 그 다음에 윈도우 D를 누르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저기 밑에 이쪽 아래로 쑥 내려가요. 자, 윈도우 D를 누르면 바탕화면이 바로 뜨고 내가 보던 화면들이 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 있고, 다시 누르면 그 화면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구나. 또는 윈도우 D를 눌렀다가 한 번 더 윈도우 D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다 살아나요. 근사하다. 그 다음에 윈도우 L을 누르면 우리가 잠금 화면으로 나가요. 아까 윈도우 L을 눌렀더니 윈도우 잠금 화면으로 빠지면서 녹화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수가.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된다고 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윈도우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좀 특이하게 움직여요. 윈도우를 누르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지금 프로그램이 왼쪽 반으로 딱 정확하게 가고, 오른쪽으로 누르면 오른쪽 반으로 정확하게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요렇게 중간에 떠 있는 상황에서 윈도우를 누르고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다시 윈도우 누르고 아래를 누르면 부분 화면으로 간 다음에 다시 아래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오빠 뭐 할 말 있어? 말해. 어허. 그래가지고 음,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렇지. 그래, 아래로 내려와서 그걸 누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위쪽 맨 위로 내리거나 해도, 왼쪽 맨 위로 하거나 해도 지금 했었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말을 안 해? 말하기 싫은 아들. 말하기 싫어. 자, 그 다음 Alt 탭. Alt 탭은 우리가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컨트롤 S는 우리가 지금 만들던 프로그램 보통 저장할 때 많이 쓰는 거. 컨트롤 O는 그치. 컨트롤 O는 어떤 파일, 지금까지 작업했던 파일을 어떻게 불러올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쪽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이 단축키는 공통적으로 많이 써요. 오호. 컨트롤 N은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파워포인트라서 파워포인트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드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P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쇄하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S, 컨트롤 V는 많이 쓰는데,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럼 이걸 복사를 해서 컴퓨터가 저장을 했다가 다른 곳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방금 복사했던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다시 붙여넣는 그런 동작을 하고요. 컨트롤 X를 하면 컨트롤 C와 비슷한 동작을 하지만 범위를 설정한 부분을 지우는 것까지 같이 합니다. 그게 좀 다르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 모두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컨트롤 F라는 것이 보통 어떤 거를 찾을 때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컨트롤 F 그러면 찾을 내용을 호트키. 핫키, 이번엔 핫키를 한번 찾아볼까요? 핫키로 찾아서 다음 찾기 하면 이렇게 하나씩 찾아줘요. 다음 찾기, 그 다음 찾기, 그 다음 찾기, 이런 식으로 넣으면서 찾아주죠. 근데 여기서 바꾸기를 눌러도 되고, 그게 아니라 컨트롤 H를 눌러도 돼요. 바꾸기를 눌러도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고, 이게 아니라 컨트롤 H를 눌러도 보통 이제 찾아서 바꾸기라는 내용이 뜨는데, 여기서는 찾을 내용을 이렇게 해서 바꿀 내용을 예를 들어서 단축키라고 이름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모두 바꾸기를 하면 모든 값이 휘리릭 이렇게 바뀌어요. 와우. 요게 이제 컨트롤 H.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 지금 있는 곳에 있는 모든 문서를 고를 때, 선택을 할 때 이 A를 잘 쓰고요. 그리고 글씨가 있는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B를 누르면 글씨를 이렇게 굵게 만드는 작업, 이런 작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컨트롤로 같이 사용되는 키들은 꼭 이 프로그램들에서만 쓰는 건 아니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자주 쓰는, 그렇죠, 그런 단축키가 짜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커서 이동을 할 때 이동하는 방법,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 기본적인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런 이동이나 단축키를 잘 몰라도 사실 컴퓨터를 쓰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쓸 수는 있지만 이 내용들을 잘 알면 앞으로 무슨 자료를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훨씬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일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했습니다. 박수!
자.